일부 경상북도 청송의 작은 산골 마을, 고요한 산자락 밑에 자리한 오래된 한옥에는 4자매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30을 훌쩍 넘겼지만 한 번도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었다. 집안의 어른인 아버지 박준호는 매 순간을 감시하며 자매들의 삶을 철저히 통제했다. 말 한마디, 걸음걸이, 심지어 눈빛조차도 허락 없이 허용되지 않았다. 큰언니 박지영은 몇 년 전 도시로 도망쳤고 이제는 결혼해 아이 2을 키우고 있었다. 그녀가 보내온 편지에는 아이들의 그림과 자유의 냄새가 배어 있었지만 그것은 외부 세계의 먼 이야기일 뿐이었다. 집안에서는 지영의 이름조차 거의 입에 올리지 않았다. 준호 아버지는 딸 하나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남은 3자매, 박선영, 45, 박미현, 43, 그리고 막내 박수아, 30는 여전히 그 집에서 아버지의 그늘 아래 살았다. 세상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고 전기도 없으며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도 없었다. 밤이면 촛불과 유리등, 기름 등불 몇 개가 어둠을 겨우 밝혀줄 뿐이었다. 어둠 속에서 준호는 술에 취해 목소리를 높였고 집안은 자주고함과 침묵으로 가득 찼다. 선영은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자매였다. 들판에서 쩍쩍 갈라진 손과 구분 등 거친 목소리로 웃음을 짓는 모습은 마치 돌덩이 같았다. 미현은 조용히 바느질에 몰두하는 그림자 같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늘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았고 그 속에는 가슴 아픈 슬픔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막내 수아는 아직도 젊음의 불꽃을 안고 있었다. 하지만 그 불꽃은 한 번도 남자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한 채 꺼져가고 있었다. 여기서 가장 자유로운 순간은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갈 때뿐이야. 수아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 우물은 집에서 300m 떨어진 이웃 집마당에 있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었고 아무도 그녀에게 눈길을 내리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지루한 삶 속에서 그 우물은 짧은 탈출구였다. 어느 날 아침, 수아가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였다. 낯선 남자가 우물의 도르래를 점검하고 있었다. 그는 도시에서 온 이주민으로 이름은 김재현이었다. 그의 어깨는 넓고 단단했으며 짙은 갈색 머리카락 사이로 은빛이 섞여 있었다. 단정한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린 그의 모습은 시골 사람이 아니었다. 수아는 그를 보고 심장이 쿵쾅 뛰는 것을 느꼈다. 안녕하세요. 재현이 부드럽게 인사했다. 수아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물통 들기 힘들죠? 도와드릴까요? 그의 손이 수아의 손에 닿았다. 그 미세한 접촉은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아가 말했지만 그의 도움을 거절하기는 어려웠다. 재현이 물통을 우물에 내리고 다시 끌어올려 그녀에게 건넸다. 손가락이 다시 살짝 스치자 수아는 그 순간을 마음에 꼭 담아두었다. 그날부터 수아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매일 우물에 갈 때마다 재현을 만날 기대에 마음이 설레었다. 집에서는 아버지 준호가 매섭게 그녀를 감시했지만 그 우물가에선 잠시나마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재현과 나누는 짧은 대화는 그녀에게 신선한 공기와도 같았다. 요즘 우물물이 왜 이렇게 빨리 없어지는 거지? 물통이 금방금방 차야 하는데. 선영이 불신 어린 눈으로 물었다. 글쎄, 그냥 그런가 봐의 수아는 얼른 웃으며 둘러댔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재현과의 만남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 우물가에 내려앉은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둠이 내리면 준호 아버지의 술 취한 고함이 다시 집안을 뒤덮었다. 수아는 침대에 웅크린 채로 그날 만났던 재현의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목소리를 떠올렸다. 안녕하세요라는 그 짧은 인사가 그녀에게는 세상을 바꿀 주문 같았다. 그날 밤 수아는 조용히 속삭였다. 내일도 그 우물에 갈 거야? 혹시 재현 씨가 또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녀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불꽃이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후 며칠 후 청송 마을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차갑고 고요했다.
수아는 여느 때처럼 이른 새벽에 일어나 낡은 한복 위에 검은 저고리를 걸쳤다. 발끝에는 조금 해진 고무신을 신었고 목에는 어머니가 만들어준 옅은 분홍빛 비단 수건을 살짝 둘렀다. 그날따라 긴 머리는 단정하게 따아 내려졌지만 어딘가 모르게 긴장감이 감돌았다. 수아야, 오늘도 우물 가는 거니? 어머니 김영숙이 조심스레 물었다. 그녀의 눈빛은 걱정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다. 네, 어머니. 물이 부족해서. 수아는 목소리를 낮추며 대답했다. 사실은 재현을 만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그저 집안일 때문이라고 둘러댔다. 300m의 먼 길은 여전히 먼지투성이었고 건조한 바람이 귓가를 스쳤다. 수아는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재현이 이미 도르래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흰 셔츠 소매는 팔꿈치까지 걷어 올려져 있었고 손목에는 심플한 은색 팔찌가 반짝였다. 재현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수아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안녕하세요. 수아는 고개를 살짝 숙였지만 이번엔 얼굴이 붉어지는 대신 설레임의 미소가 번졌다. 물통 들기 힘들죠? 오늘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재현이 다가와 물통을 잡았다. 이번에도 두 손이 살짝 닿았고 수아는 그 전기 같은 느낌에 몸이 움찔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속삭였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을에선 보기 드문 손재주가 있네요. 혹시 책 읽는 걸 좋아하나요? 하고 물었다. 네, 어렸을 때 조금 읽었어요. 학교에 다닐 때. 수아가 머뭇거리며 답했다. 그럼 제가 몇 권 가져다 드릴게요. 도시에는 좋은 책이 많거든요. 그의 제안은 수아의 심장을 또 한 번 뛰게 만들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수아는 두 손으로 얼굴을 살짝 가리며 환하게 웃었다. 그날 오후, 수아는 재현의 집을 몰래 엿보았다. 새로 산 집은 우물가 바로 옆에 있었고 창문에는 하얀 커튼이 달려 있었다. 전깃불이 켜진 방 안은 따뜻하고 아늑해 보였다. 저기, 정말 저 집에 사는 사람이 도시에서 왔다고?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맴돌았다. 40대 중반쯤 되는 남자라는데 혼자 산대. 누군가가 말했다. 저런 사람이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또 다른 이가 비웃었다. 그러나 수아에게 재현은 달랐다. 그는 단지 낯선 도시 사람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에 처음으로 다가온 희망이었다. 이 며칠 뒤, 수아는 재현의 집 앞에서 우물물을 받으며 그와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재현은 늘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아의 마음을 녹였다. 수아 씨, 혹시 내일도 우물에 오나요? 재현이 물었다. 은혜, 가야죠. 수아가 대답하자 그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내일은 내가 직접 물통을 들어드릴게요. 수아는 그 약속이 마치 마법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들뜬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문 앞에 다다르자 아버지 준호가 술기운이 묻어나는 걸음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왜 이렇게 늦었냐?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날카로웠다. 수아는 급히 고개를 숙였지만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다. 물통을 들다가 조금 늦었어요. 준호는 콧방귀를 뀌며 문을 쾅 닫았다. 그날 밤, 집안은 어김없이 술과 고함으로 가득 찼다. 수아는 침대에 누워 재현과의 짧은 만남을 떠올렸다. 이런 작은 만남이 내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어. 그러던 어느 날 재현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수아의 손을 잡았다. 그 접촉은 단순한 인사 이상이었다. 수아는 숨이 멎는 듯한 느낌에 눈을 감았다. 수아 씨, 내 이름은 김재현이에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박수아예요. 그녀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긴장과 설렘이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하지만 수아는 곧 두려움에 휩싸여 손을 뺐다. 여기서는 안 돼요. 아직.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천천히 해요. 수아 씨, 언제든 준비되면 말해요. 수아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내 삶은 달라질 거야. 그날 밤,
수아는 잠들기 전 재현과의 만남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둠 대신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삼부 한여름의 무더운 햇살이 청송의 산골 마을을 내리쬐던 어느 오후, 박수아는 우물가로 향하는 길을 걸었다. 그녀가 입은 연한 옥색 치마는 바람에 살랑거렸고 흰 저고리 소매는 팔꿈치 위로 살짝 말려 올라가 있었다. 발에는 낡았지만 깔끔한 검정 고무신을 신고 목에는 엄마가 만들어준 연분홍색 비단 스카프를 살짝 둘렀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마음속에 묘한 설렘이 감돌았다. 우물가에 도착하자 김재현은 늘 그렇듯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연한 파란색 셔츠를 입고 있었고 소매는 팔꿈치까지 말려 올라가 있었다. 재현의 손목에는 은은하게 빛나는 팔찌가 반짝였다.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더 따뜻하고 깊었다. 수아 씨, 오늘도 물통 좀 들어드릴까요? 재현이 다정하게 물었다오네. 부탁해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재현이 물통을 잡자 두 손이 다시 한번 살짝 스쳤다. 이번에는 수아가 손을 빼지 않고 그 온기를 오래도록 느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얼굴은 금세 붉어졌다. 요즘 마을에선 내가 자주 우물에 간다며 수군거려요. 재현이 장난스레 말했다. 그럼요. 물이 금방 없어져서요. 수아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수아 씨, 혹시 나랑 집에 잠깐 들어와서 쉬었다 갈래요? 밖이 너무 더워서요. 수아는 순간 얼어붙었다. 남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재현의 눈빛에 담긴 진심과 부드러움에 마음이 흔들렸다. 네, 잠깐만요. 그녀가 조심스레 대답했다. 재현의 집안은 마치 다른 세상이었다. 깨끗하게 정돈된 마루, 전등에서 부드러운 빛이 흘러나왔고 창문에는 하얀 커튼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탁자 위에는 책 몇 권과 따뜻한 차가 놓여 있었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고 재현은 찻잔을 건넸다. 여기선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않아. 재현이 부드럽게 속삭였다. 수아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평생 처음 느끼는 안전함과 따뜻함이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살짝 재현의 팔을 쓸어내리며 머릿속엔 수많은 생각이 스쳤다. 밖에서는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두 사람은 조용히 마주 앉아 서로의 존재를 느꼈다. 수아 씨. 재현이 살며시 손을 내밀어 그녀의 팔을 감쌌다. 따뜻한 손길에 수아는 몸을 떨었다. 여기서 이렇게. 그녀가 속삭였다. 재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 순간 수아는 마음속 깊은 두려움과 맞닥뜨렸다. 아직은 아니야. 그녀는 손을 천천히 빼며 고개를 저었다. 알아요. 천천히 해요. 언제든 준비되면 말해요. 재현은 다정하게 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아는 빗속을 걷는 내내 가슴이 뛰었다. 아버지의 눈길,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현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재현과 함께한 그 순간만큼은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듯했다. 며칠 뒤, 수아는 재현의 집에 더 자주 들렀다. 책을 읽고 차를 마시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점점 더 자신의 꿈과 희망을 발견해 갔다. 어느 날 재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아 씨,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말해줄래요? 수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자유요. 그리고 사랑. 재현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건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그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한밤중 집안에서 아버지 박준호의 거친 욕설과 고함이 다시 울려 퍼졌다. 수아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이 어둠을 벗어날 거야. 그날 밤 그녀는 재현과의 첫 키스를 꿈꾸며 잠들었다. 그 키스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다가오고 있었다. 사부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저녁, 청송 마을의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다. 박수아는 집 앞마당에 앉아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긴 흑단 머리는 살짝 흐트러져 있었고 옅은 분홍빛 저고리 위로 은은한 향수 냄새가 퍼졌다. 발끝에는 새로 산 짙은 갈색 고무신이 반짝였고
손목에는 재현이 선물한 은색 팔찌가 살짝 비쳤다. 수아야, 오늘 우물 가는 길은 좀 조심해야겠다. 큰언니 선영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그녀의 얼굴은 거칠었지만 그 눈빛만은 따뜻했다. 알았어요, 언니.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이미 멀리 도시의 그 집에 있었다. 우물가로 가는 흙길은 낙엽과 함께 바삭거렸고 수아는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재현이 우물가에 서 있었다. 그의 옷차림은 한층 더 세련되어 보였고 짙은 눈썹 아래 반짝이는 눈빛이 수아를 향해 빛났다. 오늘은 좀 일찍 왔네요. 재현이 웃으며 말했다. 물통이 금방 비어서요. 수아가 웃음을 참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설렘과 긴장감이 가득했다. 그날 저녁, 재현의 집에 초대받은 수아는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선 듯한 기분이었다. 방 안은 은은한 전등빛으로 가득했고 벽에는 도시에서 가져온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재현은 조용히 차를 준비하며 말했다. 수아 씨, 오늘은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차를 준비했어요. 마치 가을과 닮았죠. 수아는 그 말에 미소 지으며 찻잔을 들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더 깊은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재현 씨.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당신 집에 와본 건 처음이에요. 나도 처음 만난 그날부터 수아 씨가 특별했어요. 재현이 부드럽게 답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손을 맞잡았다. 그 순간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수아는 숨을 죽이고 재현의 눈을 바라보았다. 수아 씨, 오늘 밤 우리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재현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수아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과 욕망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재현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얼굴에 손을 얹고 천천히 입술을 맞추었다. 첫 키스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수아의 몸은 떨렸고 눈물이 살짝 고였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듯했다. 그러나 그 행복도 잠시, 문득 수아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스며들었다. 이걸 알면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재현의 팔을 꼭 잡았다. 며칠 후,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박수아가 도시 남자와 수상한 사이래. 저런 일이 우리 마을에서 벌어질 줄은 몰랐어. 사람들은 속삭였다. 집으로 돌아온 수아는 아버지 박준호가 술에 취해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수아야, 너 오늘 어디 갔다 왔느냐? 그는 소리쳤다. 수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물에 물 들어갔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마을 사람들이 다 안다. 너 나를 무시하는 거냐? 준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날 밤 집안은 다시 한번 폭풍 속으로 빠져들었다. 수아는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커져갔다. 이제부터는 내가 선택하는 삶을 살 거야.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녀의 결심은 단단했다. 그리고 그 결심이 앞으로 그녀와 가족의 운명을 크게 뒤흔들 것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오부 겨울이 오기 전 청송마을은 차가운 바람과 함께 긴 어둠에 잠겼다. 박수아는 오늘도 재현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새로 산 짙은 남색 치마에 몸에 꼭 맞는 하얀 저고리를 입고 있었다. 목에는 재현이 선물한 부드러운 캐시미어 머플러를 두르고 손에는 따뜻한 장갑을 끼었다. 그 모습은 어느새 소녀에서 여인으로 변해가는 중이었다. 수아야, 조심해라. 어머니 김영숙이 창문 너머로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걱정과 사랑이 맺혀 있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수아는 따뜻한 미소로 답하며 길을 나섰다. 재현의 집에 도착하자 그는 현관문을 활짝 열고 반겼다. 그의 짙은 눈동자는 여전히 그녀를 향해 따뜻하게 빛났다. 어서 와요. 수아 씨, 재현이 손을 내밀었다. 수아는 그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벽난로 앞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누었다. 재현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아 씨, 나는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우리 곧 가족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수아의 눈이 크게 열렸다.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숨을 삼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며 마음을 나누었다. 부드러운 손길과 따뜻한 숨결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수아는 오랜 세월 묶여있던 자신이 해방되는 듯한 기분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온 수아는 아버지 박준호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손에는 한 장의 편지가 쥐어져 있었다. 이게 뭐냐? 그는 소리쳤다. 내가 도시 남자와 숨겨온 사실을 마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 수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저는 제 삶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배가 아파왔다. 곧 아이가 태어나요. 그 말에 집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아버지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감정들로 뒤섞였다. 내 딸이, 내 손녀가.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수아는 굳은 결심으로 말했다. 이 아이는 저희의 희망이에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그 순간 문 밖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렸을 때 어둠 속에서 한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낯선 이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고 그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가 낮게 말했다. 수아와 가족들은 그 말에 숨을 죽였다. 앞으로 닥칠 시련과 희망, 그리고 비밀의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그들 앞에 펼쳐질 운명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